지금부터 교육부와 문화부, 환경부 등이 후원하고 사단법인 전국 독서 새물결 모임이 주최한 제19회 대한민국 독서대회 개인전 이야기식 독서 토론 고등부 4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다들 온라인으로 이렇게 토론해 본 경험 있으신 분 손 들어 볼까요? 없니 얘들아? 예, 그쵸. 사실 저도 올해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해 본 적도 있었고 토론을 진행해 본 적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다들 지금 낯선 분위기일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이해하기 독서 토론은 경쟁하는 토론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이야기들 나누면서 친해지는 어떤 그런 것도 참 좋은 것이었는데 올해 이렇게 얼굴을 직접 맞이하지 못하게 돼서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이렇게 화면으로나마 서로의 말에 공감하고 지지하면서 함께 웃을 수 있는 대회보다는 축제의 의미를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지금 다들 다양한 지역에서 왔으니까요. 지금 자기가 어느 지역에 있고 어떤 고등학교고 어떤 마음으로 이 대회에 참가하게 됐는지 자기소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는 번호 순서대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이태훈 학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태훈 학생 시작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족서안고등학교 이태훈입니다. 네, 어떤 마음으로 이 대회에 임했는지까지 얘기해 주세요. 사실 제가 이 대회 단체전도 하고 왔는데 단체전에서 정말 많은 걸 얻어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 개인전에서도 아주 많은 걸 얻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다음 박지원 학생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 위치한 소명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1학년 박지원입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토론은 처음이라서 긴장도 되고 기대도 되는데요. 토론을 통해서 많은 배움 얻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미듬 학생 자기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부천에 살고 있고 인천 정석항공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미듬이라고 하고 저는 이야기식 토론이다 보니까 한번 즐겨보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예령 학생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천 남동구 신명여자고등학교에 다니는 조예령입니다. 고등학교 올라와서 처음 독서 토론 대회에 나왔는데 너무 떨리는 마음가짐으로 온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자, 다음 박서진 학생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원광정보예술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박서진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 독서 토론을 통해서 하나의 주제로 다른 여러분들과 토론을 이야기를 나누면서 배울 점도 많이 얻었으면 좋겠고 또 재밌게 즐기면서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현빈 학생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원주 진광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김현빈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이 토론대회라는 거 아예 처음 나와보고 있는데 한번 도전이란 거 하잖아요. 그런 거 해보려고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윤지우 학생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칭다오 청운한국학교 10학년 윤지호라고 합니다. 일단 이 대회를 이번이 처음 나오는 거고 그 좋은 경험 쌓고 또 즐기고 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윤지호 학생은 그러면 중국인가요? 네, 중국입니다. 네. 원래대로라면 비행기 타고 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컴퓨터로 접속하니까 그거 간단하네요. 혹시 지금 자기가 집에 있다? 집에 있다? 예. 예. 부러워요. 예. 지금 다들 상반신은 단정한 옷차림인 것 같은데 하반신은 땡땡이 수면 바지인 거 아니죠? 예. 예, 우리
어떻게 편안한 마음으로 아까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경쟁 누가 잘하고 이기고 하는 토론보다는 함께 즐기는 축제 같은 토론이니까요. 보다 더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 고등부 책이 3권이었어요. 혹시 어떤 건지 기억하시나요? 네. 뭐뭐 네. 있었죠? 이래 자, 들러리는. 예, 혹시 어떤 책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3권의 책 중에서 나는 이 책이 참 좋더라. 그거 한 번씩 들어볼까요? 뭐 없으시면 없다고 얘기하셔도 돼요. 이건 거꾸로 한번 가봅시다. 저기 윤주 학생, 3권의 책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재밌게 읽혔나요? 저는 세 권의 책 중에서 1회 들러리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왜요? 그 책을 읽어봤는데 약간 그 그레타 툰베리의 금요일 그리고 그 이러다 지구에 플라스틱만 남겠어 이 책들은 너무 이제 약간 논문급으로 너무 수치가 많고 그리고 쉽게 읽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재미라기보다는 너무 그런 정보 위주를 받아들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1회 들러리는 소설책이고 읽으면서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면서 그런 재미들이 저한테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김현빈 학생은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저는 그레타 툰베리 금요일이 제일 재밌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상상 못할 그런 짓을 환경을 위해서 한다는 걸 보니까 진짜 그 감동이었습니다. 네, 박서진 학생은요? 네, 저는 이러다 지구에 플라스틱만 남겠어가 가장 재미있었는데요. 제가 평소에 그 환경 보호를 위해서 분리수거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왔었는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쓰레기를 플라스틱을 버릴 때 라벨과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병뚜껑도 다 분리해서 버리고 내용물이 남아있을 때 세척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정보들을 처음 접해봐서 제가 아직 잘 모르고 있었구나 하고 깨닫게 됐고 또 플라스틱에 대해서 여러 정보를 알게 돼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배우는 재미를 느껴가지고 이 책이 가장 재미있었습니다. 네, 지금 3명 얘기했는데 3명이 다 다른 책을 얘기를 했네요. 조혜령 학생은 어떤 책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어떤 문학작품 좋아하실까요? 각자 좋아하는 문학작품 한번 얘기 좀 해볼까요? 예, 요거는 손 들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박지원 학생이요? 네. 저는 그 요한 볼프강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제일 가장 인상 깊게 봤습니다. 네, 또 다른 학생은 뭐가 있을까? 네, 이민듬 학생이요? 저는 멋진 신세계라는 공상 과학 소설을 가장 인상 깊게 읽었는데요. 약간 현실과 약간 다르긴 하지만 언젠가 일어날 수 있는 일 같은 게 약간 이게 재밌게 있어가지고 읽은 것 같습니다. 재밌게. 또 다른 학생도 자기 좀 인상적인 책 소개해 줄래요? 이태현 학생이요? 저는 그 아서 카터 작가의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이라는 책을 정말 인상 깊게 봤습니다. 혹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연결지어 생각해 본 경험 좀 나누어 줄 수 있을까요? 제가 그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게 된 이유가 베르테르 효과가 막 실시간 검색어에 떠서 궁금해서 읽게 되었는데 정말 유명인의 자살을 모방하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 정말 그 주인공의 자살하려는 행동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약간 무서운 책이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예, 또 다른 학생도 한번 자기 경험 있으면 나누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민듬 학생이요. 그 멋진 신세계라는 작품에 소마라는 약이 있는데 자신이 원하는 그런 세상을 약간 꿈속에서 구현해서 그쪽에서 즐기는 그런 마약 같은 그런 건데
거기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쏘마만 먹고 맨날 잠만 자는 그런 모습을 보고 현실 세계의 마약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또 다른 학생은요? 네, 박서진 학생이요. 그 빨간머리 애니라는 되게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읽었었는데 조금 크고 나서 최근에 다시 읽어봤는데 그 어렸을 때와 느낌이 매우 다른 거예요. 그 애니 굉장히 당당하고 자신의 의견을 잘 표출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멋져 보였는데 그 애니 한 대사 중에서 내가 나의 외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괜찮지만 다른 사람이 나의 외모를 평가하는 것은 예의가 없는 행동이라고 말을 했을 때 이제 현 실생활에서 남의 외모를 평가를 하게 되는 경향이 가끔씩 있는데 그런 거 보면서 또 반성을 하고 남에게 제 외모 평가를 듣게 되었을 때 경험도 생각해 보게 되면서 좀 성찰도 해보고 그렇게 생각을 해봤게 됐어요. 네, 좋습니다. 자, 일단 또 다른 얘기도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 지금 고등학생이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봉사활동 해본 경험들이 다들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자기 지금까지 봉사활동 했던 것 중에서 좀 인상적인 거 무엇이 있을까요? 자, 봉사활동 경험 한번 나눠볼 수 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자기 했던 봉사활동들. 네, 박지원 학생이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악기로 봉사활동을 다녔습니다. 악기 어떤 걸로요? 첼로요. 아, 첼로로 이렇게 공연하는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었다? 네. 아, 좋아요. 저는 작년에 그 일반 사람들이 운영하는 도서관에서 봉사활동 한 적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원래는 애들이랑 놀고 그런 봉사활동이었는데 처음에는 이게 진짜 재미가 없고 애들이랑 잘 놀 수 있을까라고 계속 생각했었는데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잘 놀게 됐습니다. 네, 이민음 학생이요. 저는 주변 산 근처와 그리고 도로 주변에서 쓰레기를 준 봉사를 간 적이 있는데 그걸 줍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쓰레기가 많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걸 줍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우리가 이렇게 깨끗한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지금 이민음 학생이 봉사활동한 경험 플러스해서 자기에게 좋았던 것들을 얘기를 해 주었어요. 자, 뭐 다른 학생들도 그럼 여러분에게 고등학교란 어떤 의미인지 요거는 한번 다 같이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는 순서대로 한번 들어보죠. 나에게 고등학교란 어떤 의미인가요? 태훈이는요? 네, 제가 다니는 학교가 기숙사 학교인데, 그래서 기숙사 학교 특성상 친구들이랑 학교에서 지식을 배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생활도 함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닌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 대한 것, 삶에 대한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그런, 저 자신을 성숙하게 해주는 공간인 것 같아요. 기숙학교다 보니까 많은 어떤 사회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자, 다음 박지원 학생에게 고등학교란? 저에게 고등학교란 대학 가는 거랑 입시만 없었더라면 평생 다니고 싶은 곳이고요. 그리고 정말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이미듬 학생이요. 고등학교는 일단 중학교 때는 등급이라는 게 없어서 그냥 되게 편하게 다녔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에는 등급이 생기고 애들이랑 경쟁이 붙다 보니까 약간 좀 부담스러운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중학교 때처럼 친구들은 다 똑같이 다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친해지고 재밌게 놀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예령이는요? 저는 대학을 가야 하는 그런 목표가 있는 곳과 또 성인이 되기 전에 마지막 관문인 것 같아요. 서진 학생이요. 네, 저에게 고등학교는 진로를 위한 발돋움인 것 같아요. 이제 학교에서 제가 미술과거든요. 그래서 진로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 진로에 관련된 걸 학교에서 배우는데, 그래서 일단 다른 고등학교 친구들보다는 더 진로에 관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것 같고, 또 반 친구들이랑 학교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리면서 사회생활의 축소판을 미리 경험해보는 느낌이라서 네, 제 진로를 위한 발돋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현빈 학생이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현재 대한민국의 입시 제도에서는 어떤 것이 가장 문제일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서진이요. 그 다음에 태훈이 순서로 할게요. 네, 저는 현재 대한민국 입시제도에서 학교 학생들 간에 서로 경쟁 구도가 생기는 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제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학교에 대한 좋은 기억도 생기고 즐겁게 학교 생활을 보낼 수 있는데, 이제 자기도 모르게 겉으로는 내색 안 해도 경쟁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또 그 학교에서 교육 방침을 보면은 경쟁심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그런 면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나도 서진이랑 좀 비슷한 생각이다 있을까요? 태훈이 또 기회 드릴게요. 혹시 자기도 지금 서진이가 얘기했던 거랑 좀 비슷한 생각이다. 네, 이민든 학생 듣고 그 다음에 태훈이 발언 기회 드릴게요. 이게 등급 제도가 있다 보니까 경쟁이 심화가 되는 건 당연하고 그래 보이는데, 그 속에서 부담이 많이 되다 보니까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자, 이태훈 학생이요.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입시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모든 대학들이 다 정형화된 인재상만 추구한다는 점인데, 물론 대학에서도 전형이 여러 개가 있지만 결국 수시랑 정시에서 대다수가 가면서 그 정해진 평가 기준에 맞춰서 학생들이 자신을 갈고 닦는 거잖아요. 그렇게 모두가 다 같은 인재상을 향해서 정형화된 인물이 되고자 하면 대학에 가서도 결국 다 똑같은 걸 추구하면서, 그리고 자신만의 개성을 살리지 못하고 그 사회의 다양성 그런 걸 조금 억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문제점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중국에 있는 대부분 한국 학교는 등급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아마 절대평가로, 그러니까 평균이랑 지필 합쳐서 몇 점 이상이면 다 A, 그다음 몇 점 이하면 B, C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그래도 한국에서 정시를 보거나 수시를 보면 대학을 가는 학생들보다는, 물론 여기도 경쟁이 좀 치열하기도 하지만 한국보다는 좀 덜한 걸 좀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 학교 장점? 근데 이게 또 일장일단이 있는 게, 제 생각에 일장일단이 있는 게, 한국도 만약에 이런 시스템을 또 채택해버리면 다 몇 점 이상은 다 A가 돼버리게 된다면 수많은 A를 받은 학생들이 또 어느 대학에 좀 몰릴 수 있는데, 그땐 또 이제 어떻게 이 학생들을 또 나눠가지고 선발할 거냐, 그런 문제점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절대평가는 좀 효과적인 방법이 될지 안 될지는 좀 더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1단계는요, 여러분들의 어떤 배경 지식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우리 이제 도서의 내용, 1의 들러리라는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책의 내용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동욱이가 봉사활동을 한 곳이 어디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양로원. 네, 양로원이었죠. 사랑채. 예, 은빛 사랑채라는 이름의 치매 노인 요양원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동욱이가 할머니들한테, 거기 계신 치매 노인분들에게 어떠한 이름을 지어줬는지 기억나시나요? 꽃 이름을 지어줬던 것 같아요. 네, 꽃 이름 할머니마다 꽃 이름을 하나씩 지어줬었어요. 혹시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기억하시나요?
그렇게 해야지 힘든 걸 그나마 견딜 수 있었기에 그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욱이가 치매 노인 요양원에서 봉사활동 하는 것이 이제 인상적이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목욕 봉사도 했었고 할머님들 도와주는 봉사를 했었는데 그게 힘든 일이다 보니까 꽃 이름을 지어서 할머니들을 기억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내용을 읽다 보면은 동욱이가 처음에 이제 봉사활동을 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됐었죠. 혹시 어떤 학생이 기억이 나으실까요? 동욱이가 봉사활동했던 믿음이요. 그 인거리 어머니가 인거리에 그 내신 봉사 점수를 채우기 위해서 대신 그쪽에서 봉사를 하고 조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동욱이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인거리의 어머니가 돈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약간 자신의 의사와는 다르게 봉사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죠. 이렇게 우리 이 소설에서 보면은 학교 내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계급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격했었어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사회에서 계급을 만드는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손 들고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예, 김현빈 학생, 이태원 학생 순서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계급을 만드는 이유가 그 개인의 노력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노력 차이라고 하면 어떤 노력이 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그 학업에 대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계급은 학생 때 공부, 학업에 대한 노력에 따라서 계급이 만들어진다라는 의견이고요. 이태훈 학생은요? 저도 약간 이 계급에 따라서 어떠한 차별이 했었고 발생할 수 있을까요? 역시 손 들고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박지원 학생이요. 책에서도 나왔듯이 동욱이는 자신이 자진해서 봉사활동을 했다고 말함으로써 무기정학을 받고 박인걸은 방과 후 교내 청소 3일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부정한, 불공정한 처벌을 받았기에 이러한 것이 계급에 따른 차별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네, 또 다른 학생이요. 네, 박서진 학생이요. 저는 학교에서 받게 되는 대우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 계급이 높은 학생들은 선생님이나 학생들에게나 인기 있고 좋은 대우를 받는데 계급이 낮은 학생들은 선생님이나 학우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이 있다고 봅니다. 네, 다른 의견도 들어볼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혹시 그렇게 많지 않죠? 이렇게 계급 사회에서 계급이 없는 평등한 사회로 변화하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왜 그러면은 그 많은 나라에서 계급이 없어진 걸까요? 한번 이것도 손 들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서진 학생이요. 계급이 있다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계급에 따라서 다른 대우를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이제 인간으로 태어나면은 인권이란 게 주어지는데 그게 다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 인권이. 그런데 과거에서 현재로 넘어오면서 점점 인권을 중요시하고 평등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계급도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등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계급이 없어졌다. 자, 또 다른 의견 들어볼게요. 네, 박지원 학생이요. 계급 사회가 지속되면 이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변경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서 사람들은 이제 발전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이 중시되는 현대 사회에서는 사회 이동이 가능한 개방적 사회, 즉 민주사회로
민주사회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태현 학생이요. 네, 산업화가 시작되고 사회가 현대 사회로 바뀌면서 많은 기술적 발전이 약간 사회적 체제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산업화가 시작돼서 다양한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생겨나고 이러면서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자에 대한 대우 이런 것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게 되고, 결국 이제 그것이 차별에 대한 문제까지 이어져서 계급제를 타파하고 평등한 사회를 주장하는 그런 목소리가 커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회가 계급이 사라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미듬 학생 좀 손 들었는데 우리 전체 시간 때문에 발언 기회 다음에 또 제가 부여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 소설에서 보면은 담당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으로 나오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중종 때의 소설 설공찬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얘들아, 설공찬전 들어봤나요? 네. 예. 뭐 저도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홍길동전을 최초의 한글 소설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설공찬전은 홍길동전보다 더 앞선 시대에 쓰여진 한글 소설이에요. 다만 소설 전체가 다 나온 게 아니어서 사실 우리가 일부분만 가지고 그 내용을 추측해 볼 수 있는 뿐인데요. 이 소설에서도 설공찬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중종이 설공찬전을 금서로 지정해서 사람들이 설공찬전을 못 읽게 막았다는 내용이 이 책에서 나오는데요. 혹시 그 이유가 무엇일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이미듬 학생, 박지원 학생 순서로 갈게요. 그 책을 금기로 지정한 이유는 책이 사람이 생각을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그거를 사람들이 읽으면서 자신의 지위나 그런 게 약간 피해를 볼까 봐 걱정돼서 금기로 지정한 것 같습니다. 박지원 학생은요? 설공천전은 이제 인물을 통해서 그 당시에 봉건 사회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금서로 지목되어서 보급이 금지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설공찬전, 사회 당시의 계급, 사회를 비판했던 설공찬전처럼 극 중에서 기수라는 학생이 유령이라는 소설을 써서 도서관에 몰래 갖다 놓죠. 그리고 그 책이 어떤 반응을 보였었죠? 애들 사이에 인기가 있어서 계속 퍼져 나갔습니다. 예, 이민우 학생 얘기처럼 도서관에 갖다 놓는데 애들이 엄청 막 돌려보고 없애면은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었는데요. 학생들이 그렇게 그 책에 열광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역시 손 들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박지원 학생, 김현빈 학생 순서로 갈게요. 학생들이 이제 계급 차이에서 오는 불공정함을 느끼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밝히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제 기수의 소설로 인해서 그것들이 수면 위로 올라와 학생들이 그 책에 열광했던 것 같습니다. 네, 김현빈 학생도요. 높은 계급 있는 학생들에 의해서 이제 그 책에서 그 유령 얘가 거기서는 이제 그 친구가 자살까지 하는데 그런 내용을 자신이 자살을 혼자 한 게 아니라 그 어떤 이유가 있었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지배층들 때문에 그 일반 그 가난한 애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제대로 보여줬기 때문에 애들한테 인기가 있었나 봅니다. 이태현 학생이요. 갤럭시 집단은 5명밖에 안 됐고 그 외에 모든 학생들이 다 들러리로 표현이 되었었는데 그만큼 소수의 사람들이 상위 계급층을 차지하면서 많은 특권을 누리던 것이 다른 들러리들에게는 물론 불만이었을 거고 그럼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던 들러리들에게 불씨를 하나 던져주는 역할이 바로 그 유령책의 역할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이미듬 학생까지 들어볼게요. 그 책이 다들 알고는 있는 사실이지만 누구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사실인데 그거를 누군가 말함으로써 약간 뭔가 시원하다 약간 그런
그런 느낌을 받아서 더 인기가 있어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 기술한 학생은 문학 작품인 유령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여론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여론을 형성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론을 형성해서 뭐 요즘엔 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도 어떻게 보면 여론 형성의 기능이기도 하고 뭐 저 기자들의 어떤 신문 기사라든가 인터뷰 그런 것도 여론을 형성할 수 있죠. 이렇게 여론을 형성해서 사회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시나요? 요거는 조금만 한번 생각해보고 우선 찬반을 좀 정한 다음에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도 있으니까요. 좀 가볍게 한번 가보도록 하죠. 조금만 생각해 보시고 찬성과 반대로 우선 나눈 다음에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론을 형성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네, 자 예령이까지 찬성. 자, 나는 반대한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그러면은 자, 김현빈, 조혜령, 윤지호, 박서진 학생은 찬성, 이태훈, 이미듬, 박지원 학생은 반대 의견입니다. 우선 적은 쪽에다가 우선 발언권을 드릴게요. 자,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서 왜 반대하시는지 얘기하실 분 있으실까요? 예, 이미듬 학생 얘기 들어볼게요. 여론 형성이 어떤 일을 해결하는데 사람들이 모이는 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만약에 혹은 진실이 아닌 것에 여론이 많이 몰리거나 그렇게 되면은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때문에 지금 사회에서도 연예인이 거짓된 기사로 죽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론은 필요하긴 하지만 어느 쪽으로는 안 좋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예, 지금 이미듬 학생의 의견에 지지를 해주시거나 반대 측에서 혹은 반대되는 의견을 찬성 측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분이 말씀하실까요? 네, 박지원 학생부터 얘기 들어보죠. 이제 우리 사이에는 군중심리라는 게 존재하는데 군중심리는 오로지 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선택을 따라하는 현상인데요. 그걸 통해서 어떤 사람의 확인되지도 않은 소문을 기정사실화시켜서 다수에 의해서 억울한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기에 저는 여론 형성에 대해 반대합니다. 예, 지금 반대측 의견, 태훈이도 손 들었지만 반대측 의견 2명 들어봤으니까 혹시 지금 이미듬 학생과 박지원 학생 얘기한 거에 반박해 보실 분 있으실까요? 네, 서진이요. 네, 저는 박지원 토론자님이 하신 얘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군중 심리를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곳에 자신이 겪은 부당한 일이나 아니면 고민 같은 것을 올리면은 익명이니까 일단 쉽게 자신의 얘기를 올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여러 사람에게 도움을 얻고 화제가 된다면은 그 군중 심리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군중 심리가 마냥 나쁘다고 보지는 않고 정말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큰 힘이 되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손 드시면 바로 발언권 드릴게요. 양측 다요. 네, 이태훈, 윤지호 학생 순으로 갈게요. 네,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반대를 하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앞서 반대측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데, 그 여론의 매체의 특성상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성이 높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거짓된 정보나 아니면 악의적인 정보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정보에 영향을 받아 의견을 표출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악용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여론이라는 것 자체가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여론몰이와 같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악의적으로 여론몰이를 하여서 안 좋은 영향을 끼치려는
것이잖아요. 그런 식의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론에 따라 여론이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에 대해 저는 반대하고 싶습니다. 네, 윤지호 학생이요. 네, 일단 여론을 형성하지 않고 소수들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모든 책임을 지고 리스크를 감당해야 되는데 여론을 형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동참하게 한다면 그 모든 책임을 다 분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것조차 하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자신이 가진 걸 잃고 싶어 할 것 같진 않아서 여론을 형성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런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일단 여론을 형성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에 찬성합니다. 네, 일단 이 주제는 여기까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전 찬성 반대로 하니까 역시 불꽃이 파바박 튀기기 시작하네요. 예. 예령이 학생은 계속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면서 경청하는 자세로 이렇게 이야기 듣고 있고요. 좋습니다. 예. 자, 다른 이야기 한번 해보죠. 다시 책에 있는 인물들로 돌아가서. 자, 인거리가 어떤 학생이었는지 설명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인거리. 네, 태훈이. 인거리 어떤 애예요? 네, 소위 금수저의 완벽한 집안으로 태어나서 많은 선생님들의 지지를 받고 학생들 또한 우러러보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또 인거리에 대한 인상적인 거 있으신 분 있을까요? 예령이 학생이요? 되게 야비하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그런 애요. 그런 애예요. 예. 네. 저 같은 경우는 또 그 장면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인거리에 대한 막 비리 부정부패를 알아가지고 다들 공격할 때도 어떤 모습을 보였었나요? 당당한 모습. 예, 되게 당당한 모습. 저는 보면서 멘탈 갑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전교의 모든 학생들이 자기한테 막 공격을 하는데 거기서 당당한 모습 보면서 멘탈 쩐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입학사정관이다라고 한다면 누구를 뽑겠습니까? 물론 쌤이 좀 다른 학생들이지만 박지원 학생 의견 들어볼까요? 기수라는 학생을 뽑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그러한 계급 차이로 발생하는 문제를 보고 묵인했지만 기수는 소설로 자신이 입을 수 있는 피해가 있음에도 그걸 담대히 나가가는 모습을 보고 저희가 만약에 입학사정관이라면 기수 학생을 뽑을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또 다른 의견 들어볼까요? 네, 박서진 학생이요. 네, 제가 만약에 입학사정관이라면 저는 인거리를 뽑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거리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상장 이력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고 공부도 너무나 잘하는 친구잖아요. 그래서 제가 입학사정관이라면은 이제 좀 면접을 통해서 얘기를 해보면서 다른 것도 보겠지만 그래도 인거리를 뽑을 것 같아요. 그런 면들을 보고. 자, 또 다른 의견도 들어볼까요? 네, 이민듬 학생이요. 또 사실 인거리를 뽑을 것 같은 게 아까 말해주셨다시피 인거리가 성적도 높고 다 좋은데 인거리가 무언가 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 거를 입학 사정관님은 다 알 수가 없고 보이는 게 성적과 면접 뭐 그런 거다 보니까 당연히 인거리를 뽑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금 얘기에 이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만일 인거리 같은 학생이 있어요. 좋은 환경이 있죠. 좋은 교육적 환경, 좋은 가정적 환경 등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이 있고요. 플러스 개인적인 노력이 뒷받침이 되었어요. 뭐 어렸을 때부터 학원도 열심히 다니고 여러 가지 자기 개발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다른 학생에 비해서 능력이 뛰어나요. 그렇다면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더 좋은 사회적 지위, 뭐 더 좋은 대학, 혹은 더 좋은 직업, 혹은 더 높은 권력을 갖는 것이 정당한 일인 건지,
과연 그것이 평등한 일인 건지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찬성과 반대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정리해보자면은 좋은 환경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노력이 뒷받침돼서 실제로 능력이 뛰어난 학생이 있다면은 그 학생이 더 좋은 대학, 좋은 직업을 갖는 것이 정당한 일인가? 예, 역시 찬성 측 한번 손 들어볼게요. 이거 정당한 일이다. 손 들어볼게요. 예, 전원 다 정당한 일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은 우선은 왜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지원 학생이요. 좋은 환경 덕분에 많은 교육을 접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 노력해야 하는 거는 바로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개인적인 노력을 한다면 좋은 환경은 바퀴가 잘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윤활유 같은 보조적 역할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 좋은 사회적 지위를 갖는 것은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예, 이태훈 학생도 들어볼게요. 저도 좋은 환경에서 개인의 뛰어난 노력을 통해 좋은 결과를 내었다면 당연히 좋은 대우를 받고 좋은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불평등이 야기되는 점이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안 좋은 환경에 있던 사람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좋은 환경에서 개인의 노력을 한 사람에게는 그만한 보상을 주되 오히려 안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그 평등함을 추구하는 바람직한 자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전원 다 찬성한 입장에서 혹시 반대쪽 의견을 얘기해 보실 분 있으실까요? 없으시다면은 제가 반대쪽 입장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좋은 환경은 단순히 개인의 노력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될 뿐만 아니라 개인이 노력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좋은 환경에서 자라지 않게 되면은 노력할 만한 어떤 동기 자체를 갖지 못하거나 노력할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노력을 현실화시킬 수 없는 문제를 가질 수 있는데요. 그런 입장에서 이것이 정당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주장을 펼치실까요? 네, 김현빈 학생이요. 만약에 좋지 않은 환경이라면 그거는 그 부모 세대가 좀 열심히 안 한 게 아닐까요? 김현빈 학생 얘기는 좋지 않은 환경이 문제라면 그것은 부모 세대가 열심히 안 한 문제다. 그래서 이제 예. 그래서 그렇게 환경 안 좋으면 자기가 일을 악물고 더 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김현빈 학생 얘기는 어떤 부모 세대가 쉽게 해서 잘 사는 부모, 못 사는 부모의 문제는 부모 세대의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결정되는 문제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봉사 시간을 의무화하거나 상위 학교로 어떤 입학을 할 때 평가 요소로 반영하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입시를 목적으로 봉사활동을 의무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생각 좀 정리해 보시고 의견 여쭤볼게요. 자, 쉽게 얘기해서 의무적으로 봉사활동을 시키는 것. 자, 찬성하시는 분들 손 들어주세요. 네, 조혜령, 이미듬, 박서진, 이태훈 학생 찬성이고요. 반대하시는 분들 손 들어주세요. 예, 윤지호, 김현빈, 박지원 학생 반대입니다. 자, 역시 적은 수 쪽으로 우선 마이크를 넘길게요. 반대측 어느 분부터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윤지호 학생서부터 얘기 들어볼게요. 네, 원래 봉사는 이제 자신이 남을 돕는 그런 활동인데 만약에 그걸 입시 목적으로 의무화 시켜버린다면 많은 학생들이 봉사를 그 본연의 그 남을 돕는다는 착한 마음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내가 나중에 미래 사회에서 더 높고 나은 위치에 서기 위한 일종의 수단으로 여길 수 있어서 만약에 이걸 의무화시킨다면 봉사의 그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입시 학교에서 봉사활동 시간을 의무화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네. 중국은 혹시 어떤가요? 그 중등, 고등 아마 봉사 시간이 의무인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지만 그 많은 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의무는 아니지만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 윤지호 학생의 지지를 보내셔도 되고요. 반대되는 의견을 얘기하셔도 됩니다. 어느 분부터 얘기하실까요? 예, 김현빈 학생이요. 저는 저희가 그 입시를 위해서 봉사한다면 저희가 이제 봉사를 할 시간이 많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 내신이나 그 모의고사 챙기느라 그 봉사까지 하려면 좀 그것도 그렇고 시간이 없고 그다음에 봉사를 꼭 해야 되는 일도 아닌데 굳이 그 입시에 봉사를 넣는다는 건 좀 저희로서는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도 합니다. 자, 이태윤 학생이요. 저는 찬성하는데 봉사활동을 의무로 할 시에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물론 그것을 의무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점수를 채우기 위해 하는 것이 됐지만 그런 의무제를 실시함으로써 그 안에서 진정한 봉사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기회를 가진 학생들이 더 많아진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만약에 의무제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학업에 바쁜 학생들은 그런 봉사활동을 시도해볼 기회조차 얻지 못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의무로 하는 것이 참된 봉사의 의미를 더 잘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민두 학생이요. 저도 이태원 토론자님의 말씀처럼 사실 우리가 지금 학생의 신분으로서 공부에 집중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남을 돕거나 그렇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진 않잖아요, 시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봉사를 의무적으로도 일단 하긴 하면서 그 봉사 속에서 남을 도와준다는 참된 의미나 그런 거를 발견할 수도 있고 내가 남을 도와주는 게 되게 괜찮다라고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무가 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또 좋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요? 네, 박지원 학생이요. 봉사활동을 어떻게 보면 도덕적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도덕적 행동은 선의지를 가지고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것이기에 선한 의지가 선한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저는 순수한 목적이 동반되지 않은 봉사활동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여서 의무적이거나 다른 목적, 즉 입시를 위한 수단으로 봉사활동을 한다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겠고요. 자, 우리 이 소설에서 보면은 정말 그 각종 입시와 관련된 부정부패들을 많이 볼 수 있었죠. 혹시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생활을 통해서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하거나 아니면은 언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회적 문제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박지원 학생이요. 제가 다니는 학교가 이제 비인가 대안학교인데 그래서 검정고시를 치고 대학교를 들어가야 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되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교대에서 검정고시생들을 받아주지 않아서 차별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비인가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봐야 하는데 그 학생들에게 교대 입학 기회 자체가 없는 것은 평등하지 않다라고 본다라는 것 같아요. 자, 또 다른 어떤 경험 들어볼까요? 김현빈 학생이요. 저는 이거 뉴스를 들었는데 인천공항 비정규직 사건입니다. 이 정규직으로 된 사람들의 그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들어간 것인데 그래서 비정규직 일이나 하고 있던 사람들 갑자기 다 정규직으로 만들어버리면 그 정규직이었던 사람들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났겠습니까? 그럼 김현빈 학생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 이번 인천공항 비정규직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제 더 이상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올릴 때 그런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하는 거를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또 다른 의견 들어볼게요. 네, 조혜령 학생이요. 수행평가를 볼 때 먼저 본 반 친구가 아직 안 본 반한테 알려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수행평가가 답이 정해져 있는 수행평가였나요? 그 문제를 알려주는 경우. 약간 그거는 이제 불공정, 예, 뭐 치팅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또 다른 얘기 들어볼까요? 네, 이미듬 학생이요. 저는 이번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딸을 그 권력을 이용해서 그런 의대에 진학하기 위한 그런 인증서나 그런 거를 조작해서 자신의 딸이 의대에 입학에 유리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권력을 통한 입시에 불공평한 그런 점이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해결 방안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한번 해결책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어떤 것들이 가능할까요? 네, 박지원 학생이요. 세계에서도 동욱이가 했던 행동처럼 1인 피켓 시위 같은 행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1인 시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 또 다른 해결책 뭐가 있을까요? 김은빈 학생이요. 좀 간단하게는 국민청원이 있겠고, 좀 요즘에 좀 SNS나 그 인터넷이 좋으니까 그쪽으로 좀 건의를 해보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SNS를 통한 여론 조성이요. 또 다른 방법 뭐가 있을까요? 네, 이민음 학생이요. 저는 입시 부정에 대한 처벌을 법을 제정해서 사람들이 그거를 지킬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입시 부정에 대한 법을 제정하자. 뭐 기존에도 법이 있죠. 예, 입시가 부정부패로 재판에 판결되면은 입학 취소를 한다던가,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공문서, 사문서 위조, 그다음에 업무집행 방해 등등의 여러 가지 처벌 방법이 있지만 조금 더 강력한 법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또 다른 방법 뭐가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방금 얘기했던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작품 속에 있는 학생들은 그 담당 선생님 이름이 임꺽정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예. 저기 소설 속의 인물의 이름인데, 선생님들을 믿지 못하고 학생들의 자신만의 방법. 동욱이는 1인 시위를 했었고, 기수는 소설을 썼었고, 그리고 다른 학생들은 뭐 칠판에다가 뭐 뭘 적는다던가 집단 행동을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렇게 학생들이 교사를 믿지 못하고 그런 방법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이 어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김현민 학생이요. 일단은 교사가 그런 걸 눈 감아주는 잘못을 먼저 했으니까 이제 아마 학생들이 교사를 못 믿는 것 같습니다. 이태훈 학생이요. 교사들은 인거리에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난 인거리를만 밀어주고, 그래서 인거리만 지지하기 때문에 들러진 자신들의 의견은 당연히 잘 들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의견이요. 예, 그렇게 해서 교사들을 믿지 못하고 그런 행동들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거기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학생들이 이렇게 1인 시위를 하거나 학교 내에서, 혹은 집단 행동을 하거나, 그 다음에 소설을 써가지고 여론을 조성해가지고 학생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역시 생각 좀 정리해 보시고 의견 여쭤본 다음에 얘기 들어볼게요. 학생들이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라 1인 시위, 소설 쓰기, 집단 행동 등 학생들이 생각한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네,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자,
박선진 학생 혼자서 반대인데요. 예, 혹시 찬성 치면서 반대 치면 넘어가겠다. 없네요. 이런 피도 눈물도 없는. 예, 좋습니다. 자, 농담이고요. 자, 박선진 학생 소수니까 박선진 학생에게 우선 마이크를 넘기도록 할게요. 왜 반대하시는지 얘기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네, 저는 학생들끼리 서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행동이 이제 학생들이 선생님을 좀 못 믿어서 그렇게 하려 했던 면도 있겠지만 이제 아직 학생이다 보니까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하거나 좀 미성숙한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거리에게 좀 심하게 말을 했던 것도 있고 이제 학생들이 다 같이 인거리를 놀리거나 그런 면들은 좀 비도덕적이라고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학생들끼리 그렇게 그런 짓을 한다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반대 측의 입장입니다. 네, 다른 분들 이제 손 드시면은 찬성 측에서 얘기하시면 되고요. 박선진 학생은 지금 소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반박에 대해서 재반박하고 싶으시면은 손 드시면요. 우선적으로 발언권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른 학생들 한번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태훈 학생이요. 네, 저희 학교에서 그 학생 자치 제가 되게 발달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막 행정, 입법, 사법 이렇게 3권 분립까지 되어 있어요. 학생 자치제가. 근데 그 작년에 한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 학교 학생 행정위원장이 탄핵된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것이 선생님들이 전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저희 학생들 혼자서 주도를 한 것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학생들이 만약에 의식이 깨어 있고 또 문제의식을 모두 가지고 있고 또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면 자신의 의견을 그렇게 피력해서 결과를 내는 것이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만약에 작년에 선생님들에 의해서 그런 것이 주도되었다면 학생들의 의견은 많이 무시되었을 거고 또 그런 탄핵이란 결과가 아니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 주도적인 활동이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태훈 학생 지금 다시 약간 중간중간에 끊기는 현상이 있거든요. 우선은 말을 좀 천천히 좀 더 또박또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저만 잘 안 들리는 게 아닐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번에는 뭐 어느 정도 중심 내용은 들을 수 있었어요. 자, 또 다른 의견 들어볼게요. 자, 박지원 학생. 예. 근로자를 위한 근로 3권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있습니다. 단체 행동권은 협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일정한 절차를 걸쳐서 진행됩니다. 이렇듯 학생에게도 불평등한 일이 일어났을 때 행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각각의 문제 해결 방법도 이렇게 진행된다면 자신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른 학생 의견 들어볼게요. 네, 김현비 학생이요. 대한민국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권이라고 있는데 거기서는 그 안에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집회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끼리 집회하는 것도 어차피 자유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책에서는 교장부터가 좀 비리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교장 선생님이 그러면 학교에서 제일 높으신 분인데 선생님들께 맡겼다가 좀 교장 선생님이 또 그 진실을 알고 있거나 아니면 좀 이거에 반대하는 선생님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예, 일단은 찬성 측 3명 의견 들어봤고요. 박선진 학생 어떻게 다시 의견 들어볼까요? 네, 네. 저는 만약에 인거리가 정말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소문이 생긴 거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거는 이미 학생들 사이에서 그렇게 한 행동은 걷잡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 이 책에서 인걸이는 진짜 비리를 저질렀지만 만약에 비리를 저지르지 않은 학생이 고통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네,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네, 또 다른 의견 들어볼게요. 네, 조혜령 학생이요. 작년에 학교에서 미투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언니들이 이제 고발하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그 사건이 해결이 됐는데 그걸로 인해서 저는 많은 것을 생각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찬성합니다. 네, 이미듬 학생이요. 저는 사실 학생들이 다 판단 능력이 모두 뛰어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한테 너 저기로 가서 앉아 있어 하면 계속 앉아 있지만 고등학생, 뭐 중학생 이렇게 크다 보면은 저기 앉아 있어 하면 내가 왜 저기 앉아 있어야 하는지 뭐 그런 이유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런 이유를 생각하는 걸 보면은 학생들이 판단할 능력이 모두 다 있고 그에 따라서 집회를 할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회를 하는 것이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겠고요. 자, 우리 사회에서 공정, 평등이라는 가치는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특히 예민한 부분이 어디일까요? 공정, 평등이 정말 중요하고 엄청나게 예민한 영역. 일단 입시가 있겠죠. 대학교 입시가 엄청 중요할 거고요. 이미듬 학생, 예. 저는 법이나 그런 그 뭐 검사의 판결, 판사의 판결 그런 데서 평등과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전에 있었던 되게 유명한 말이 있는데 유전, 무죄, 무전, 유죄 해가지고 돈이 있는 사람에게는 법이 말랑말랑해지고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법이 딱딱해지고 이런 불평등도 되게 중요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정말 대한민국의 정말 엄청나게 예민한 부분이 군대, 군 입대 문제 같은 경우도 되게 중요한 문제고요.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공정, 평등 이런 가치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손 들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공정, 평등이라는 가치가 왜 중요한 것인가? 이미듬 학생, 이태훈 학생 순서로 얘기 들어볼게요. 저는 일단은 개인의 이득을 위해 다수가 피해를 보는 경우와 다수의 이득을 위해 개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평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른 의견 들어볼게요. 이태훈 학생이요. 네. 우리나라는 정말 대표적인 경쟁 사회 중에 하나인데 그것 때문에 계급이 발생하고 차별도 발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픈 일제강점기와 같은 아픈 과거도 있듯이 불공정함과 부당함에 대한 아주 뼈저리게 아픈 그런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더욱더 평등과 공정 문제에 예민해지고 그것을 더 수호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까 김현빈 학생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돈이 많고 돈이 없고의 문제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 결정되는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만일 우리 사회가 정말 노력의 여하만으로 노력한 사람은 잘 살고 노력 못한 사람은 못 살고 하면은 어느 정도 공정의 가치가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성적도 공부 열심히 한 학생이 성적을 잘 받고 공부를 열심히 안 한 학생이 성적이 낮다면은 다들 납득하기가 좀 쉽겠죠. 그런데 뭐 아까 이태원 학생이 금수저라는 얘기 했었는데 수저론 들어보셨죠? 뭐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이렇게 태생적인 어떤 경제적, 사회적 환경 그 다음에 요 얘기도 들어봤나요? 노력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노력에만 어떤 비중을 두는 너가 못 사는 이유, 너 성적이 좋지 않은 이유는 노력하지 않아서야 라고 얘기하는 노력론 등 우리 사회에서 유행하는 말들을 보면은 환경적인 요인 없이 그러니까 제대로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지 성공할 수 있다라는 비판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미
개인적인 노력의 여하만으로 성공할 수 없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사회는 개인적인 노력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역시 생각 좀 정리해 보시고요.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우리 사회는 개인적인 노력의 여하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개인적인 노력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라는 말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자,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박지원, 이미든, 박서진, 윤지호 학생 찬성 손 들으셨고요.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자, 이태훈, 조혜령, 김현빈 학생 반대하셨습니다. 자, 반대쪽부터 의견 들어보죠. 어느 학생부터 얘기하시겠습니까? 또 반대예요. 박지원 학생도 반대요. 그럼 찬성이 더 줄어들었어요. 찬성 측부터 마이크 드릴게요. 어느 분부터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반대측 어느 학생부터 얘기하시겠습니까? 네, 똑바로 들어, 똑바로 손. 자, 이태훈 학생. 네. 사실 만약에 안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고 그것이 자신이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 개인의 노력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는 당연히 어려운 법입니다. 그러나 대신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그러한 개인들을 위해서 다양한 기회들이 제공되고 있고, 그러한 기회들을 잡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이룰 수 없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다양한 위인전과 사례들도 존재하는데, 그런 것을 보면 어떤 가치보다도 성공에서는 개인의 노력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반대 이태훈 학생 얘기 들어봤는데요. 반대하는 찬성 측의 의견도 좋고요. 반대하는 이태훈 학생의 지지 발언도 좋습니다. 어느 학생 얘기 들어볼까요? 네, 윤지호 학생이요. 네, 저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만약 개인의 노력으로 성공을 할 수 있다면 지금 현재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을 했어야 되는 건데, 실제로 우리 사회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고 제 주위 친구들 또는 제가 아는 선배님들만 봐도 노력보다는 선천적 지능, 그리고 자기가 이때까지 했던 공부 방법, 그런 이런 요소들 때문에 성공했던 사례를 훨씬 더 많이 봤기 때문에 단지 노력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다른 의견이요. 네, 박서진 학생이요. 네, 저는 찬성 측의 입장인데요. 요즘 옛날 같았으면은 저는 만약에 반대 의견을 했었을 것 같은데, 요즘 사회 입장에서 보면은 요즘은 사회가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어떤 공부에 대한 능력이라든가 다른 다양한 능력들이 요구되는 게 많기 때문에 저는 혼자서 노력만으로는 이뤄낼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과 케어가 있어야 그런 것들을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네, 김현빈 학생이요. 그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 노력의 양이 엄청나게 커가지고 노력만으로는 성공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마 그 정도 노력이면 저도 그렇게 성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얘기 한번 해보죠. 사실 우리 사회가 좀 더 공정해야 되고 좀 더 평등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실 거라고 봐요. 우리 사회가 좀 더 평등해지려면은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예, 우리 사회가 더 평등해지기 위한 노력들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질문일 것 같아요. 요거는 가능하면은 한마디씩 한번 들어볼까요? 예, 손 들고 발언 기회 얻어주세요. 예, 박지원 학생이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것에 대해 부조리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해 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일에 관심을 갖지 않고 산다면 이 사회는 차별로 인한 문제만 더욱 늘어가고 악순환만 될 것이기 때문에
더욱 평등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를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이요. 어느 학생이 얘기해 볼까요? 예, 이태현 학생이요. 다음 이미듬 학생이요. 네, 평등이란 그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구성하는 개개인들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그 내재되어 있는 무의식적인 차별 그런 것들부터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직업에서의 남녀 경향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개인의 노력을 통해 그런 무의식적인 편견부터 없애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민듬 학생이요. 저는 박지원 토론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에 대한 그런 꾸준한 관심이 있어야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이요. 어느 학생이 갈까요? 예, 박서진 학생이요. 네, 저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당한 그런 차별 같은 것을 받았을 때, 내가 용기를 내야 점점 그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나온 것처럼, 동욱이와 기수도 혼자서 용기를 내서 이렇게 책도 내고 그 시위도 하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용기가 있어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다른 학생도 한마디 들어볼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김현민 학생, 예. 일단 저희가 저 사람들이 왜 잘 사는지 저 사람들이 왜 못 사는지 일단은 다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윤주 학생, 야, 예. 네. 아니에요. 예. 윤주 학생, 조혜령 학생, 얘기 들어볼까요? 네, 조혜령 저부터인 학생이요. 건가요? 조혜령 네. 학생, 다음 윤주 학생 순서로 가죠. 국가가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고, 우리 개개인이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론 전반적인 소감, 그다음에 다른 친구들 얘기 중에 인상적이었던 이야기들 그런 것들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 소설을 읽어보면서 현대 청소년들이 맞이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을 훨씬 더 경각심 있게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토론을 함으로써 제가 정말 이런 문제들을 다방면에서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어보면서 훨씬 더 이 문제점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좋습니다. 박지원 학생이요. 저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게 돼서 많이 긴장돼서 실수도 많이 했는데 약간 다양한 학생들이 모여서 다양한 시각으로 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기억에 남았던 것은 이제 박서진 토론자님께서 작품 속에서 어떻게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잖아요, 혼자.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인거리가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를 들으면서 소문이라는 이렇게 얘기를 꺼냈는데 그때 너무 맞는 말이어서 정말 인상 깊었어요. 네, 좋습니다. 이미듬 학생이요. 저는 오늘 즐긴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 좀 떨리긴 했는데 다른 모든 토론자분들 되게 재밌게 잘 해주셔서 즐거웠던 것 같고 그리고 다들 나 혼자만 생각하고 있으면 일단 내가 그게 맞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다른 시각도 들어보고 하니까 아, 저 생각이 맞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돼서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조혜령 학생이요. 다른 토론자님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았고, 마지막 질문의 답변들이 다 기억에 남습니다. 네, 박서진 학생이요. 네, 저는 이렇게 같은 책을 읽고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좀 신기했고 그 생각들을 나누면서 얘기해 보니까 정말 재밌었고요. 네, 그리고 저는 봉사 활동에 대해서 찬반을 나눠서 이제 토론을 했을 때 그때 저는 물질적인 것을 바라고 봉사활동을 해도 그래도 일단 도움은 되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대 측이신 입장이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제 그래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해야 옳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나름대로 성찰도 해보고 네, 재밌었던 경험이 된 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들 공부도 많이 했고 준비 많이 했는데 아마 이렇게 이 시간이 종료되고 나면 내가 그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 남는 후회가 조금씩 있을 거예요. 그 후회를 하면서 또 한 달 또 이렇게 뒤꿈치 들듯이 성장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소신껏 발언한 내용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그 질문지를 세보니까 찬반 토론이 5번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그 중간중간에 학생 이름에다가 어떻게 적어놨냐면 태훈이에게는 자신감이 없다. 그런데 나중에 바꾸고 나서 많이 나아졌다. 또 웃으면서 한다. 또 이렇게 지원이 학생에게는 얼굴 색깔 안 변하고 굉장히 말을 한다. 또 믿음 학생은 아주 똘똘한 자세로 조용하게 말을 한다. 사실은 예령이도 이름표 탁 붙이고 열심히 굉장히 하더라고요. 또 서진이는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고 또 현민이도 열심히 하고 또 지우는 또 멀리서 이렇게 왔는데 선생님이 굉장히 빽빽하게 다 적었어요. 대상 도서 말할 때 얘는 뭐 했고 얘는 뭐 했고 이렇게 굉장히 적었는데 전체적으로 점수를 보면 선생님들이 심사 점수를 줄 때 이렇게 주라. 너무 떨어져도 어느 만큼 주라. 이렇게 급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7명이라서 하나, 둘, 넷, 다섯, 7명이죠, 그죠? 그래서 대체로 급간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근데 사실은 이번 대회가 저도 개인전 2명, 또 단체전 3명 지도를 했지만 정말로 어렵고 이번에 힘든 역사상 정말 없던 그런 온라인 대회를 하면서 여러분도 정말 고생도 많이 했고 아마 평생 기억에 남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네. 자, 지금 서로 다 모르는 사이죠? 네. 1학년 손 들어볼까요? 1학년, 2학년. 예, 1학년이 대다수네요. 예. 저는 올해 1학년 담임 맡고 1학년 국어 가르치고 있는데요. 1학년 국어에서 수행평가 요걸로 했거든요.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정말 토론 하시는 거 보면서 우리 학교 애들한테 정말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엄청 많이 들었고요. 정말 준비 잘 하셨고 다양한 의견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사실 저도 10년 전에 제가 운영하는 독서 토론 동아리 애들이 요거 대회 나온 다음에 후기를 들려주는데 다른 토론 대회랑 너무 달랐다라는 점이 인상적이어서 저도 여기 심사위원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토론 대회 하면은 이제 싸우는 토론인데 요거는 서로 뭐랄까 때로는 싸우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찬반 나랑 다른 편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같은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친해지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식 토론 만나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 연락하다가 또 우연찮게 다들 막 서울에서 만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럴 수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사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얼굴 직접 만나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여러분들 내년에 또 참여하시거나 또 이 중에서 또 성적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캠프 같은 것들을 진행하게 될 텐데 또 다시 그렇게 만나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자, 이제 독서 논술 방으로 이동하셔서 독서 논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